네, 올겨울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하고 강력한 추위가 자주 찾아온다고 해서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이른 추위에 두통이나 뇌졸중 같은 이 뇌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법,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희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도 굉장히 추웠는데 출근 잘하셨어요? 예, 그렇죠. 네. 다행히 저는 비교적 노출되지 않고 출근하는 편입니다. 네, 아주 다행이네요. 네,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도 좀 급격한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저희들처럼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보는 의사한테는 네. 겨울이 참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봄이 오기 전까지 관절이나 당뇨, 흔히 할 수 있는 만성병들이 굉장히 많이 악화돼요. 감기 몸살 때문에 뭐 폐렴이나 아주 심각한 질환까지 가게 되고요. 아무래도 운동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미끄럽고 그러니까 낙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실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심근경색증이나 네. 뇌경색 같은 그런 혈관 질환들은 이제 뭐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까지 오르게 되니까 네. 이게 제일 큰 걱정이죠. 네,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뇌졸중, 이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 특히 환절기나 겨울로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맘때 많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혈관 질환들은 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반 혈관들이 한 50% 좁아질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50%가 늘어나며 이상 좁아지면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네. 한 75% 좁아지면 그때는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 좁아질 때까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빠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0% 좁아져 있던 혈관이 수축하게 되니까 더 좁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들을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뇌혈관 질환에 노출이 좀 많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까? 뭐 가장 흔한 거는 전에 뇌혈관 질환을 앓았던 사람들, 심장 예.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요. 예. 그 외에 뭐 남자 아무래도 연세가 많을수록 담배 피우는 사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겨울에. 예. 당뇨 환자는 아주 안 좋고요. 그다음에 뭐 뚱뚱하신 분, 뭐 콜레스테롤 높은 그 고지혈증 환자들, 그다음에 가족 중에 이런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 특히 가족 중에 젊을 때 이런 병이 걸렸다 하는 사람들은 예. 이런 것들이 훨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뇌졸중, 이 뇌혈관 질환이 보통 침묵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뭐 예.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처음부터 우리 중풍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는 비교적 적고요. 예. 처음에는 가볍게 나타났다가 그걸 무시할 때 이제 다시 나타나면 이렇게 확 진행이 되죠. 가장 우리가 뇌혈관 질환하면은 쉽게 오는 것들은 이제 뭐 근력 약화들이잖아요.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진다든가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가 예. 아니면 감각이 이상이 온다든가 이런 증상들. 또는 뭐 조금 심각한 사람은 말을 잘 못한다든가 뭐 삼키지 못한다든가 하는 증상들 또는 뭐 오늘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걷기가 힘들지 자꾸 비틀거리지 하는 그런 걷지 못하는 것들 조금 더 심각하면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도 올 수 있고요. 뭐 예. 눈이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극심한 두통도 실은 이제 가능합니다. 예.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는 어지러움증인데 어지러움증도 역시 이런 뇌혈관 질환 때문에 가능한데 실은 어지러움증은 우리가 뭐 이석증이라든가 위축성 혈흔 이런 다른 질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지러움증을 뇌혈관 질환으로 혼동하는 거는 그건 좀 다르진 않아요.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그렇다면 이 평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질환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술, 담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술, 담배고요. 당연한 거겠죠. 예, 술, 담배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중요하고 그다음에 식사 습관, 체중 조절하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질환들이 기본적으로 혈관 질환이니까
우리가 만성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혈관을 갖다 좁게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아, 내가 정말 혈관 질환에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가. 이런 예. 것들을 반드시 미리 좀 확인해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 근데 운동이 좀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요즘 같은 날씨, 특히 아침, 새벽에 너무 추운데 이렇게 아침, 새벽에 운동하는 건 어떻습니까? 운동이 아침에 좋으냐, 저녁에 좋으냐, 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운동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침 운동을 쭉 해왔는데, 갑자기 오늘 방송을 들었더니 아침 운동이 위험하더라. 예. 이래가지고 안 하면은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언제가 좋냐 한다면은 아침보다는 저녁이 조금 더 낫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상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가 잠이 깨면은 그때부터 이제 각성 호르몬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예. 혈관을 조금 좁게 만들고 혈압도 조금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도 조금 좁아지고 혈압도 올라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금방 바깥에 나가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도 좀 충분히 마셔서 예. 내가 조금 깨우고 그다음에 맨손 체조 좀 하고 그렇게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가시면 전혀 위험할 건 없는데 예.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기에 아침은 좀 그런 위험성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